추석 차례고 하고 오늘 좀 뜻깊은 날이기도 하죠. 그 지난주에도 한번 이렇게 경지를 한번 해주셨는데 저희가 연화정사라는 이 절이 그 조계종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정식 조계종 사찰로서 포교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주지 스님이신 성원 스님께서 주지 임명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이게 참 종단 내에서도 제가 다 듣는 얘기가 이렇게 개원식을 하고 그리고 종단 등록의 사찰을 또 조계종 종단에 이렇게 빨리 등록을 해준 사찰 해외 사찰이 이렇게 많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 연화정사가 해외 포교당으로서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의 조계종 사찰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또 칭찬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한국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계 종로회의에서 일어났던 주지 인사 방향을 항상 이렇게 냅니다. 네, 신문에도 내고 항상 이렇게 결과적인 것들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성원 스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나왔던 임명을 받으셨던 모습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조금 잘생기게 나오지 못하셔가지고 저희 지역 로컬에 이제 발표할 때는 좀 다른 사진이었는데 이제 성원 스님이 우리 성원 스님께서 사진빨보다는 신물이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 로컬에서는 좀 다른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미국 연화정사라는 이름으로 정식 성원 스님께서 주지 임명을 받으셨고 조계종 종단에 정식으로 저희들이 등록이 됐다는 것은 참 의미가 깊은 일이고 또 저희들이 스스로가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계종단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도 뭐 말로만 들었지 하지만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계종이 어떤 종단이고 또 어떠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종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금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자, 이게 총 본산입니다. 본산. 서울의 조계종 총 본산인 조계사입니다. 조계사. 참 종단 안에 들어간다는 게 참 의미가 깊은 일이고 참 뜻깊은 일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은 거의 뿌리가 없이 이렇게 살다가 드디어 이제 뿌리 깊은 가문에 드디어 저희들이 정식 멤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과 유래를 자랑하는 뿌리 깊은 가문에 저희들도 역사의 이름을 드디어 남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종단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에게 어떠한 인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제가 스님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바꾸고 싶다 하면은 종단에 요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종단에 요청하시면 이제 평가를 내리시고 그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저를 잘라주시던가 새로 스님 보내주시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한 개인으로서의 사찰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한 개인이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우리 연화정사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 사실 나온다면은 그분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정확하게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안에 소속된 대한민국 영축총림 통도사의 포교당인 연화정사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계사에 현판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불교 총본산 조계사, 조계종의
총 본산이 되는 것이 이 조계사가 되는 겁니다. 조계종은 총 25개의 교구가 있다고 합니다. 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절입니다. 본산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송광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통도사도 그렇고 아니면 해인사도 그렇고 뭐 수덕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총 본산이고 그 밑에 이제 수말사라고 합니다. 수말사 좀 작은 절들 밑에 이렇게 딸려져 있는 절들 저희들도 그 말사 가운데 사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통도사의 말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계종이라는 종단 안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찰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니까 이 명칭을 이제는 등록이 되지 않은 사찰에서 이 명칭을 사용했다 하면은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찰에서. 네, 이거는 좀 법적인 문제가 사실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여러 종단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좀 다른 표현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불교 조계종, 아니면 조선불교 조계종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만약에 조계종 사찰에 등록되지도 않은 곳에서 대한불교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조계종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게 문제거리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저희는 대한불교 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계종 스님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명칭을 사용한다 하면은 당장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조계 오더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계 오더 오브 코리안 부디즘. 이것이 정식 명칭입니다. 조계종의. 그래서 저희는 이런 타이틀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찰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명칭들을 앞에로 말씀하시고 연화정사를 얘기하시면은 세계 어디서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만의 또 마크들이 있습니다. 요 마크들은 또 요것도 이제 조계종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마크가 됩니다. 삼보륜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큰 동그라미에 안에 작은 동그라미 3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삼보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동그라미는 이제 그 윤회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상징을 하는 거고요. 작은 동그라미는 이제 불법성 삼보를 이제 큰 동그라미는 초전법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전법륜, 바퀴를 의미하는 거고, 작은 동그라미 요 3개는 이제 불법승, 요 삼보를 의미하기도 하고, 삼법인이라 그래가지고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 삼법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보륜 마크는 요것 또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한다 하면 이것 또한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조계종단 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주로 이 2가지가 됩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사실은 만자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 불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마크가 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조계종 종단 내에서도 다른 이 마크를 만들었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조계종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라는 것을 한번 좀 깊이 마음속에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조계종이라는 것이 어떠한 가르침을 우선시하고 어떠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은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계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 그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달마대사의 그 전법을 이제 이어받아 중국에
여섯 번째 달마대사로부터 이제 그 법맥을 이어왔던 분들 가운데 여섯 번째 해당되는 분이 이제 해능이신데, 그분의 법호가 바로 이 조계가 됩니다. 조계. 우리들은 그분의 그런 법맥을 이어가지고 조계종이 중국의 선종에서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따르기 위해서 조계라는 걸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육조 그 스님의 법호를 따라가지고 이제 조계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조계종이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한 것은 크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조선불교 총본사 조계종 이런 표현들은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그들 일본에서 한국을 좀 지배하기 편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렇게 회유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때 일본에서 이렇게 좀 만든 그런 표현들이 조선불교 총본사 조계사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가지고 그 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한국의 불교를 이렇게 좀 통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이런 잔재들을 이제 조금 정화를 하고, 그리고 좀 종단이 좀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이제 비구 스님과 이제 대처 스님들 간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의 싸움들이 좀 종단 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정화하는 차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종단 그 승단 정화 운동인데, 요것이 이제 1962년도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부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이제 비구 승단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조계종 종단이 비구 스님이라는 것을 우선시 내세우면서 말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도부터 이 표현들은 사용됐던 것이고, 우리들은 또 그런 법맥은 저 위에 중국의 해능 스님에서부터 이제 받아서 그 법맥을 이제 이렇게 이어오게 되는 현재까지 그런 모습의 종단의 역사를 이렇게 잠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제 어느 스님부터 이제 그 저희들이 이 초조를 삼느냐, 처음 이렇게 만들었던 스님이 만들었던 조계종을 만들었던 스님을 우선시하느냐, 바로 이분이 도의국사라는 분입니다. 도의국사. 이분은 이제 종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조, 조계종에. 그래서 이분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그 스님으로서 당나라에 또 유학을 했던 그런 스님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선종의 이제 발원지가 바로 또 해능 스님의 그 법호를 땄던 조계산이라는 곳이 있었던 조계산. 거기에 이제 어디서 수행을 하셨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절입니다. 이게 보림사라는 절에서, 조계산의 보림사라는 절에서 이 해능 그 도의국사께서 이제 수행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종의 본산이 되는 곳이 이제 그 조계산 보림사가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해능 스님의 그 전신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조계종에서는 이제 가장 큰 초조가 되는 그런 어른이 되시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이제 넘어오면은 중천조로 이제 추앙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조 국사 진울이라는 이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 이제 고려 시대 때 오셔가지고 종단의 어떤 그 종지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만들어 주셨던 거고, 가장 유명했던 일은 이제 정해결사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만드신 건데, 이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종회라는 것을, 그리고 선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딱 틀이 잡히게 된 거죠. 고려 시대 때. 굉장히 고려 시대 때는 불교라는 것이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문화고, 그리고 많은
국가의 임금의 그 스승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 국사라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국사들을 다 스님이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 권력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던 스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보조 진울 스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 가지고 조계종 종단이라는 것이 크게 중흥할 수 있었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중천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 말쯤 돼서 정말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게끔 해주셨던 분이 이제 태구 고우 국사라는 이분입니다. 고우 스님이라는 이분께서 이제 중흥조가 됩니다. 중흥조.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조계종 종단은 그 법맥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줄 수 있는,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이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종단이 정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바로 이분께서 이제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리고 이분의 법맥을 쭈쭈 이어와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서산대사나 삼양대사, 아니면 또 근대화에 접어보면서 경허스님이나 용성스님, 이런 분들이 이 보호스님에 의해 가지고 그 법맥들을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에 의해서 이제 한국 불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간화선이라는 것이 이제 이분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선종의 각품 가운데 화두를 가지고서 수행을 한다고 하는 간화선을 바로 이분에 의해서 이제 조계종의 가장 큰 수행 방법으로서 이제 여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한국의 불교가 아직까지도 이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런 수행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연화정사도 이제 종단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찰이 되어준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법맥들을 이제 잊지 않고 이어나가야 돼. 어떻게 보면 좀 사명감 같은 것도 생겨야 되는 여러분들의 딱 그런 시기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 이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불교에서 이제 선이라는 그런 문화인데, 참 인도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 수행이라는 것이 넘어오면서, 불교에서 수행이라는 것이 넘어오면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불교의 선을 전해주셨던 분이 이제 달마대사라는 분이 딱 그렇게 전해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의국사가 이제 이렇게 법맥을 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 시대나 아니면 고려 말기. 근데 사실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제 조선조에는 불교의 문화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많이 배척을 당하고 많이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유교를 강조하는 그런 문화 때문에서 그래서 사실 조선의 불교라고 했을 때는 크게 저희 내설만한 불교적인 문화가 사실은 안 보이고요. 사실 불교를 가장 왕성하게 그리고 가장 널리 파급시키고 보고시켰던 것은 고려시대의 그런 불교들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상들도 보면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불상들의 모습들을 하고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불상들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보면은 상당히 개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뭔가 독특하다라는 인상을 많이 주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비대칭이지만 그 얼굴에도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들의 그런 불상들이 많은데, 조선시대 때 사실 지금 한국에서 남아있는 그 사찰들의 모습들은, 불상들의 모습들은 사실 다 조선시대 때 다 재건했던 그런 불상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몽고의 침입을 겪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절이나 사찰들이, 불교 문화재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가지고 그것들을 재건했던 그런 모습들이 잔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모습들의 불상들을 보면은 약간 부처님들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좀 고개를 숙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불교라는 것이 크게 길을 펴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한국의 그 사찰에 가서 불상들을 한번 보시면은 불상의 모습들이 약간 고개를 숙이는 조금은 낮춰 보이는 그런 모습들의 불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저희 한국의 그 불교는 조계종의 불교는 법맥을 놓치지 않고서 삼양대사나 서산대사 아니면 조선시대 때는 아니면 근대화에 와서는 경허스님이나 또 아니면 또 용성스님 아니면 또 망궁스님 이러한 그 선지식의 그런 가풍들을 그러한 분들의 노력들에 의해 가지고 조계종이라는 큰 틀은 유지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그런 분들의 노력들에 의해 가지고 정말이 이영말이 미국의 이런 연화정사에도 조계종의 그런 이름을 달고서 연화정사라는 이 사찰이 생긴 것처럼 정말 그 뿌리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들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의 조계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고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계종이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제 이게 종지라고 합니다. 종지, 직지인심, 견성선불, 전법도생 이게 조계종의 종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제 바로 가지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지는 그것이 이 부처님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생들 그것을 잘 알지 못한 중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화하고 포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조계종 종단의 이 세 단어 직진심, 견성선불, 전법도생 바로 이것이 이제 종지가 됩니다. 종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들은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들을 잊고 살 때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도 불교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조계종 종단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얘기했을 때는 직지인심, 견성선불, 전법도생 요까지 세 가지의 마음가짐으로써 그리고 저를 대할 수 있고 그리고 스님들을 대할 수 있고 경전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주시는 것이 정말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것이 조계종 불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꼭 한번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설법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